국내 최초로 두 발로 걷는 로봇 휴보를 개발한 오준호 교수. 그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남다른 열정과 진념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해 세계를 깜짝 놀라켰습니다. 로봇 한 대에는 현존하는 과학기술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휴보의 개발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역사적인 휴보의 탄생 뒤에 숨은 오준호 교수의 땀과 노력을 만나봅니다. 청바지를 즐겨 입으십니까? 예, 뭐 편하니까 입고, 예. 사시사철 이제 유니폼입니다. 특별하게 학교에서요? 없으면. 예, 우리 카이스트는 금요일 날 예. 이노베이션 데이라고 그래서 예. 그날은 모두 다 아주 자연스러운 평상복을 입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울립니다. 어울려요. 휴보, 이 뒤에는 휴보. 이 자식 같을 때 싶어요. 이 자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애물단지죠. 그래서 말 들을 때 참 좋은데 예. 아직 철이 없어서 말을 잘 안 들어서 우리 저 휴보 한번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학생들 3-4명이 막 끌고 와서 막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직. 아니, 지금 뭐 예를 들어 출발할 때 휴보 가자 이러면은 네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되죠. 네, 그래야 예.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휴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앞으로도 인간을 돕는 서비스 로봇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네. 아직은 서비스만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재난 구조 로봇 대회에 참여를 했죠. 예, 참여를 했죠. 성적이 어땠어요? 참 저희가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갖고 네. 저희는 1등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순위는 못 올렸지만 네. 많이 배우고 내년엔 이제 꼭 아주 그 최고 순위에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재난 구조 로봇 대회가 뭡니까? 그게 이제 2년 전이죠 벌써. 일본의 후쿠시마에 이제 그 해일이 일면서 이제 발전소가 이제 셧다운이 됐는데 네. 그때 보니까는 이제 큰 재난이 사람이 만든 재난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방사능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발전된 로봇을 여러 개를 투입을 했는데 막상 입구에 들어가다 다 고장 나고 또 진입도 안 되고 그 경험을 되살려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람이 갈 수 없는 재난에 대응하는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미국 고등방위국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만든 재난 상황을 가정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우리가 재난 대응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네. 그게 뭐 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에 올라타서 자동차를 손으로 잡고 운전을 하고 발로 악셀러레이터를 밟아가면서 S 코스를 돌아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다시 내려야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내려서 이제 가다 보면 앞에 집이 무너져서 막 벽돌짝들이 막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막 쌓여 있는 것을 걸어서 20m를 통과를 하고 나면 네. 그러면 이제 60도 되는 아주 가파른 사다리가 있습니다. 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올라가면 문이 있는데 문 앞에 또 이번엔 나무 조각, 쇠 조각들이 막 얽히설키 쌓여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손으로 다 치우고 네. 치고 문을 통과하면 그러면 이제 문을 통과하면 이 벽이 있는데 벽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예. 그럼 옆에 있는 모터 툴이라고 해서 두루룩 하는 거 그걸 네. 들어서 벽을 갖다 이만큼 삼각형으로 크게 구멍을 냅니다. 네. 그래서 통과를 하고 나면 문 3개가 있는데 미는 문, 당기는 문, 그다음에 또 스프링 달린 문. 예. 이 문을 통과하고 나면 뒤에 보면 막 이런 파이프 색에서 막 김이 새고 있어요. 그 김에 막 증기가 나오는 파이프를 밸브를 다 닫고 나가면 그다음에 소방호스를 끌어서 소방호스를 소화전에 연결해갖고 물을 쏘는 것까지. 그래서 그걸 8단계로 나눠서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시간 내에 모든 한 태스크가 30분 내에. 30분 내에 다 이루어져야? 8개 시나리오인데 각각 30분씩 그렇게 이제 끝내게 돼 있습니다. 이야, 아주 흥미진진하겠네요. 쳐다보면요. 예? 아니, 다 치우기도 하고, 또 밸브 잠그기도 하고, 소화기를 이용해서 물 뿌리고. 예. 뭐 거의 사람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이런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공표가 됐을 때, 네. 그때는 다들 이거 불가능하다. 이건 로봇가 못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발표된 지 꼭 2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 수준의 문제를 저희도 이제 그 현장에서 풀지 못했지만 실험실에서는 그 문제의 90%를 풉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를 남겨놓고는 다 문제를 달성하고 있죠 지금. 휴보2가.
이 휴보는 아니고요. 예. 그 경진 대회 그런 재난 대응 로봇을 저희가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특수한 로봇으로서 그런 실제로 그런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저희가 출전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 세상의 모든 그 재난은 대응하지 못하겠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는 이런 로봇이 곧 당장 투입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네. 이게. 네. 박수 치고 싶어요? 네, 박수로 던졌습니다. 이야. 어디가 제일 우수한 성적을 냈어요? 그 일본 팀인데 이제 이 대회를 위해서 따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샤프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일본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술이 되고 아주 그 총합을 해서 그 경기 한 달 전부터 현지에서 적응 훈련하면서 했던 이제 그런 로봇이 이제 1등을 했고 그다음에 순위에 들지 못했지만 여러분 잘 아는 그 나사 이제 우주선분에는 네. 나사의 그 에임스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로보넛이라고 그 우주 정거장에서 하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있습니다. 그 팀도 참여를 해서 거기도 이제 뭐 수천만 달러를 들여서 몇 년 동안 만든 로봇도 나와서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TV 보면 빅독이라고 막 뛰어다니는 네. 나와요. 예. 그걸 만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도 로봇이 6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 로봇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들이 나와서 정말 경연을 했죠. 이번 로봇 경진 대회는 세계 최고의 로봇의 진검 승부처라고 보여져요. 이쯤에서 휴보의 프로필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보는 2004년 대한민국 최초로 탄생한 두 발로 걷는 인간형 로봇입니다. 휴보는 달리기도 잘할 뿐만 아니라 40개의 관절을 갖고 있고요. 또 손가락 5개가 따로 움직여서 가위바위보를 아주 잘합니다. 네, 게다가 말춤도 출 줄 아는데요. 로봇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준 휴보.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휴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어우, 악수! 네. 야,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나네요. 근데 무척 유연하네요. 예, 저게 휴보2의 특징이 굉장히 빠르고 가볍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뛰는 동작이라든가 이제 아주 유연한 동작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뒤로 밀리지도 않는데요? 지금 저 정도 수준이면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뛰는 로봇은 일본에서 이제 뛰는 로봇이 있고 실질적으로 뛰는 거 시연한 로봇은 저희가 국가로는 2번째고 로봇으로 아마 3번째 로봇쯤 네. 될 겁니다. 아마 그 이후로는 뛰는 로봇을 별로 시연한 데 별로 없죠. 예. 아까 휴보 손 보니까 휴보 손만 갖고 오라고 그럴게요. 실험실에 있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휴보 손을. 어디에 있나요? 실험실에 있는데 전화 걸어서 내가 그만 보고 오라 그러면 한 2~30분 내로 올 것 같아요. 2~30분 충분하죠, 시간이. 그래서 저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 예, 손은 들고 다니면서 이게 악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예, 전화 좀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저희도 학교 좋죠. 가까우니까 15분이면 올 거예요. 이 박사? MBC에서 녹화 중인데 저 휴보 손 좀 빨리 좀 갖다 달라고. 휴보 손. 지 손가락. 빨리 10분 내로 전속력으로. 예. 정말같이. 손 왔어? 왔구나. 요거 이 밑에 깔아놨다가 이게 재밌습니다. 이런 머리 잡아서 손가락 빠져. 아니 원래는 빠져요. 볼무가 빠지면 얘는 이게 휴보 손이니까. 예, 제가 미안하지만 휴보한테 가서 손만 하나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그럼 하이파이브도 아니고 이 다수가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피고 닫고 하는데 이 무게가 450g이면서 다 움직입니다. 우리 허창 선생님 한번 악수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살짝 무섭기도 하죠. 예. 징그럽죠 보면. 예를 들면은 예.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발실험을 한다. 예, 그렇죠. 한번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정말 사람 손 같아요. 사람 손 같죠, 느낌이? 예. 이렇게 느낌이 보면 이상하네. 이렇게 더 세게도 됩니까? 지금 얘는 이게 제일 센 거고 그래서 약하게 하면 아주 연하게 잡습니다. 힘을. 섬세하네요. 예, 섬세. 그다음에 이게 어떤 그 모양에 따라서 대상 모양에 따라 손가락 모양을 만들어줘요. 예.
그렇네요. 오, 모양을 만들어서. 정말 사람 손 같아요. 이게 만약에 집에서 예? 시키는 대로 가서 탁탁 이렇게 일 도와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신문 가져와 이러면 신문 딱 갖다 주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가벼우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만약에 살려고 그러면 하나에 1,000만 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이 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로봇을 만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저는 로봇을 만들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취미랄까요? 좋아하는 것이 뭘 보면 무조건 만들고 물건 사는 것보다 그걸 똑같이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고 뭔가 또 있으면 좀 뜯어보고 싶고 그래서 어렸을 때도 뭘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몇 살 때부터? 기억으로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30살 때부터 장난감이면 일단 보기 전부터 다 분해부터 했고 그때는 뭐 제가 그 50년대 60년대 얘기니까 뭐 까마득하지 50년 전 얘기죠. 그때는 이렇게 뭐 집에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기했던 게 재봉틀 같은 재봉틀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맨날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실패 갈 때 열어보면 그거 보는 재미 그다음에 할머니께서 돌리시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이렇게 재밌어요. 이제 그런 거 보는 것들. 그다음에 집에 그때 이렇게 생긴 카메라가 있었는데 깡통 같은 카메라. 그런 것도 막 항상 열어보고 뭐 만져보고 항상 그런 거 보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부터 뭐 라디오도 만들고 전축도 만들고 뭐 로켓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때는 만든다는 거는 요즘은 이제 재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갖다가 뭐 이렇게 조립하면 되지만 그때 아무것도 없어요. 배를 만든다 그러면 일단 목재에서 가서 통나무부터 시작해서 끌로 깎아서 다듬어서 만들면 또 시작하는 겁니다. 유난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가 이제 항상 나는 꼬마 박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취미를 또 많이 갖고 하다 보니까는 뭐 이 공부에 신경 못 쓸 때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하도 만들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게 지저분하거든요. 뭐 만들다 보면 그럼 방도 지저분해지니까 아예 장판도 걷어내버리고 세멘트 바닥에 그다음에 거기다 막 바닥에 막 못도 박고 그다음에 벽에다가는 뭐 이렇게 작업대도 걸어놓고 책상은 아예 공부 책상은 있지도 않고 맨 방이 이 고물상하고 여러분 고물상 생각하면 됩니다. 온갖 부서진 정크들이 집에 꽉 차고 그리고 방에도 신발 신고 다녔어요. 하도 방이 지저분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그 청계천 이제 그 청계천 가면 전자상가죠. 그때 이제 청계천에 이제 전자상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막 그 중고 그 이제 막 미국 무대에서 나온 이런 그 기계들 이상한 장치들 듣도 보다 못한 아주 굉장한 이런 그때 표현으로 뭐 미사일 만들군 뭐 청계천에서 다 만들 수 있다 하던 그런 청계천이죠. 거기를 중고등학교 때 그 마침 청계천이 제가 통학길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오는 길에 무조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를 거기를 배회하다 들어갔습니다. 그게 너무 그 냄새도 좋고 그 고물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자상가. 그래서 제가 키도 뭐 지금도 작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했는데 교복 입은 친구가 이제 이 가방 둘러매고서 골목골목을 다 누비고 다녀요. 그러면 그 복잡한 골목길에 어느 구석에 어떤 물건인지 다 꿰입니다. 꿰고 신기한 거 있으면 그 가게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어디에 쓰는 거냐고. 그리고 이제 그러기를 거의 뭐 몇 년을 그러고 다니니까 대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그 뭐 실험 장치를 만들거나 할 땐 뭐 제가 청계천 박사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어디서 파는지 이런 곳에서는 이런 걸 쓰면 가장 좋은지.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선배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죠. 실험 장치도 다 만들어주고 대신. 이야, 훗날 그것이 빛을 발하네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을 제가 그 카이스트 교수 제일 처음에 부임한 다음에 그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처음에 갔던 곳이 청계천부터 애들 거예요. 그래서 청계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이 공대생이면 세상에 이런 물건이 있는 건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막 애들 데리고 이제 많이 다니고 뭐 그랬었죠. 호기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일본의 아시모라는 로봇을 봤을 때도 열어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 아시모를 TV에서 보는 순간 저거 무지하게 재밌네. 나도 만들어 볼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모티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모를 보고 나도 만들 수 있겠다 저 정도라면 하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의 반발도 심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은 거를 연구를 시작을 하니까 이제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인간형 로봇을 이제 하겠다고 하면 이제 그 끝이 안 보이니까 학생들이 좀 겁내하고 이제 하는 거 있고 이제 만들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연구 자금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여러 군데 제안서를 냈는데 다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이제 그때는 야 그 일본 사람들이 20년 걸리고 이상 걸리고 수백억을 넣어서 만든 로봇을 당신이 무슨 재주로 1년, 2년 만에 단돈 몇 억 갖고 만들겠느냐. 예.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유죠. 저 납득이 갑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한데. 그렇죠. 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뭐 20, 30년 동안 수백억 원을 수천억을 들여서 예. 또 수십 명이 연구해서 만든 것을 뭐 혼자서 뭐 1, 2년 만에 뭐 2, 3억만 주면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죠. 한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예?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각 교수님들 연구비가 조금씩 있는데 네. 연구비를 1,000만 원씩 꿨습니다. 몇 번. 얼마요? 꿔서 그때 만든 연구 자금을 한 그 당시 돈으로 한 2002년도에 한 6천만 원 정도를 연구 자금을 이제 꿔서 해서 처음에 아시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에 소개된 자료라든가 아주 단편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휴보 만들 때 아시모랑 같은 크기, 그다음에 어쨌든 같은 비슷한 무게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시모랑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면 뭐 조그맣다고 비교 안 할 것이고 크게 만들면 또 다른 거라고 그럴 것이고 그래서 아시모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우리 실험실에 있는 여러 부품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것이 KHR-1이라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잘 움직이니까 그걸 이제 보고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인정을 해서 다음 2003년도에는 학교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KHR-2고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제가 할 수 있겠다 해서 지원을 받아서 본격적인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휴보가 된 거죠. 아시모가 발표된 건 2000년도고요. 예. 2000년도고 저희가 처음 연구해서 KHR-1이라는 걸 만들 때가 200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요? 그 2년 만에 완성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떻게 아시모를 좀 비교해 보면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모랑 비교를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아시모보다 뛰어나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처음에 아시모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한 것이 손가락을 다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제 그 손가락도 다 움직이게 만들어서 발표를 했더니 막상 보니까 아시모는 그걸 젬젬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최소한도 아시모랑 가위바위보 하면 우리가 항상 이길 확률이 높다. 걔들은 주먹하고 보밖에 못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위란 무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런 차이점이 딱 비교가 됐네요. 예. 확연히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됐죠. 예. 일본에서도 참 휴보 딱 처음에 등장했을 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랐죠. 왜냐하면 일본 과학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인간형 로봇은 일본이 유일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이 그런 거 연구한다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오니까 굉장히 놀랐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버트 휴보 이제 얼굴이 좀 아인슈타인 선생님 닮아서 알버트 휴보인데 얼굴 표정도 다 만들 수 있고 한 로봇이 있고 그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이펙 서밋 그때 할 때 2005년도에 세계 정상들 다 만나서 악수했던 로봇입니다. 그다음에 휴보 FX1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네. 그래서 사람이 타고 이제 그 조종관으로 조종을 하면 이렇게 막 저벅저벅 걸어가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휴보 Q라는 로봇도 있는데 그거는 바퀴지만 빨리 달리면서 물건을 쓰러뜨리지 않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뭐 식당에서 칵테일 서빙 같은 거 할 수 있는 웨이트리스트에서요? 예 맞습니다. 그런 로봇이고 그다음에 이제 휴보 2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가벼우면서도 이제 그다음에 그걸 개발해서 그것이 세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한 13대 정도가 이미 나가 있고 이미 그거는 어느 정도 상업화가 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DARPA 챌린지를 위한 DRC 휴보라는 모델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봤습니다. 입이 다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네. 예. 휴보라는 로봇이 세계 최초도 아니고 뭐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이라고 말한다면 그 한 대학에서 적은 예산으로 이런 로봇을 만들 수 있다. 그럼요. 라는 것을 보여준 것. 그래서 많은 대학들, 학교에서 이제 그다음부터 인간형 로봇을 연구하는 어떻게 보면 붐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연구용으로 수출이 또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현재 미국에 8대가 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싱가포르에도 2대가 가 있고 최근엔 그 미국의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도 한 2대를 구글에서도요? 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도 한 대 가 있고 예. 가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야, 예. 궁금하죠. 한 대에 40만 달러씩 지금 수출하고 40만 있습니다. 달러요. 한 4억 한 5천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대. 예. 그 돈 다 어떻게? 그건 저희가 그 이제 카이스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한 그 실험실 벤처 형태로 돼 있고 학교에서도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회사 형태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이 학생들 연구비로 이제 환원돼 있어서 뭐 이것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우리 휴보 2가 세계 인간형 로봇을 연구하는 연구자들한테 표준 플랫폼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 창인하려고 이곳에선 어린이들의 꿈의 로봇이 실제로 눈앞에서 움직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여기까지 끝.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로봇을 좀 더 오랫동안 만나고 싶다면 공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곳에선 매일 3차례 휴보가 무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서 휴보 공연한다고 해서 공연 보러 왔어요. 우리나라 로봇 하면 또 휴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오늘 휴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휴보를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관람객들도 기대감 속에 공연장으로 들어선다.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휴보에 감사의 인사 한번 드리자 친구들한테.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키 128cm의 어린아이 같은 휴보. 사람을 똑 닮은 휴보의 개인기에 객석에서 탄성이 절로 나온다. 제가 많이 보던 로봇인데요. 실제로 보니까 더 실감났어요. 되게 감명 깊었어요. 진짜 로봇이 이렇게 진짜 발전했을지 몰랐고 이게 로봇이 이런 분야에도 쓸 수 있구나라고 느꼈고 정말로 제 꿈을 이루는데 한 몫을 할 것 같아요. 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휴머노이드 로봇연구센터. 이곳이 바로 휴보가 태어난 곳이다.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오준호 교수의 꿈의 공장인 셈인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휴보는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전신 제어 기술 개발에 성공한 휴보2는 온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춤을 출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 저는 드림 팩토리라는 말을 써요. 여기 우리 안에는 우리 이제 이 모든 걸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도 있고 또 연구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모든 기계를 가공할 수 있는 보시다시피 기계 장치 CNC 기계도 있고 그다음에 조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면 그 즉시로 만들어져서 물건으로 보여지고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보도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계라면 뭐든지 만져보길 좋아했던 오준호 교수. 그에게 연구는 일상이고 취미이고 놀이다. 로봇 발명 또한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했던 일. 제자들에게 그런 교수의 모습은 그 자체로 커다란 자극이 된다. 요번에 좀 그걸 개선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수채 우리 여기 그 조타 컴퓨터 들어갔던 그걸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이제 일하는 시간을 보시면은 이제
새벽같이 아침에 나오셔서 저희가 다 퇴근할 때까지도 연구실에 남아 계신데 이제 그게 보통 열정을 갖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만한 체력이 있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열정과 체력 이 두 가지 측면을 정말 담고 싶습니다. 로봇 연구의 불거지에서 세계적인 로봇을 내놓기까지 휴보는 이들의 지독한 열정과 진념의 성과다. 이것이 바로 얼마 전 미국에서 열린 재난구조 로봇대회에 참가한 로봇이다. 로봇이 재난 현장에 사람을 대신해 들어가 인명구조와 복구 작업을 수행할 날이 머지않았는데 오준호 교수는 요즘 이 재난구조 로봇의 성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휴보2는 이미 싱가포르, 중국, 미국 등에 한 15대가 지금 나가 있고요. 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달파 로보틱 챌린지도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저희가 참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로봇도 지금 이제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잘 성공이 되면 많은 곳에서 보급돼서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 화이팅! 저 실험실이 무슨 공장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손님들이 와서 특히 외국 분들이 와서 예. 야 여기는 꿈의 공장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상상을 하면 정말 물건이 돼서 나옵니다. 저희 실험실은. 그것이 전자제품이 되건 기계 제품이 되건 움직이는 것이 되건. 여전히 그 호기심이 왕성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전 항상 2가지나 3가지 정도를 프로젝트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휴보 로봇도 하고 있고 아까 말한 우주 물체 감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또 다른 또 장치들 뭐 제가 무대 장치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2-3가지 항상 머릿속에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 하다 재미없으면 또 요거 하고 B라면 C라고. 그럼 굉장히 재밌어요. 휴보가 참 대단한 게 그 콘서트에서도 같이 함께 춤을 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요. 사실 그게 참 재밌는 기억인데 그게 아마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 한 뭐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인데 제가 가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지인을 통해서 뭐 김모라는 가수가 뭐 로봇 갖고 같이 공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런 제안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 제가 뭐 예. 매일 읽어보지도 않고 다 이제 거절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실험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뭐 계속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한 1시간쯤 지났나? 웬 우리 저 고개를 끼웃끼웃하는데 봤더니 뻘쭘하게 큰 사람이 한쪽에는 그 난을 들고 이쪽에 케이크를 들고 계속 기다리고 서 있는 거야 바깥에서. 그래서 이제 누구냐고 한번 들어와 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게 김장훈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TV에서 본 분이야. 머리 뭐 분홍색으로 칠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일단 뭐 난도 갖다 놓고 케이크도 막 하고 그다음에 자기 CD 이렇게 주면서 김장훈 씨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과학자가 꿈이었다. 뭐 진짜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IT 참 감명 깊었다. 그래서 한번 휴보랑 한번 무대에 섰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거절했죠. 거절했는데 뭐 1시간 동안을 계속 설득하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핑계를 댔어요. 학생들이 핑계를 댔고 이제 못한다고 그랬더니 제가 어디 출장 갔다 왔더니 학생들한테 벌써 다 밥 사주고 뭐 삼겹살 사주고 다 자기 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도 됐으니까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 개인으로 만든 돈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한다. 그랬더니 또 정부 또 담당하는 또 과장님도 찾아와서 또 케이크 사주고 막 이래가지고 또 허락을 다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피할 수 없어서 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아주 서로 좋은 관계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연 기획도 많이 하고 같이 공연을 했었죠.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성공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연결이 돼서 다음 해는 이제 아주 세계에 없는 무대 장치를 이제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마 많이 소개가 됐는데 어떤 분은 이제 중앙 무대, 뭐 나르는 무대, 뭐 춤추는 무대라고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로봇에 보면 스튜어트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비행기 연습할 때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타면 진짜 막 공중에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크게 만들어서 직경 5m짜리 이 정도 크기 되는 원판을 갖다 놓고 그것이 공간에서
1.5m에서 한 3.5m까지 수위로 올라갔다 막 움직이면서 춤을 출 수 있고 거기에 밴드가 더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무대 장치도 만들어서 같이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그걸 만들어 주셨어요? 예. 해서 공연에 아이고. 아직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김장훈 씨로서는 케이크하고 난 가지고 왔으면 어마어마한 네, 그러니까요. 예, 실리를 찾았네요. 예. 네. 로봇공학인 어떤 학문들이 녹아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전형적인 그 융합 학문이죠. 그래서 뭐 이런 전공 얘기하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기계공학이라든가 전자공학, 전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생물학에서 배울 수 있는 뭐 구조라든가 네.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 공학 쪽이라든가 하는 굉장히 여러 분야의 그 지식이 필요하죠. 다양한 분야에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다양한 분야가 녹아 있네. 네. 그런데 로봇이라고 하면은 사실 장난감 로봇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 갖고 노는 로봇이 어떤 거를 갖춰야 로봇이라고 진정한 우리가. 로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그 로봇이라는 게 이제 근데 크게는 산업용 로봇, 이제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만들거나 이제 예, 패키지하는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산업용 로봇, 산업용 아닌 로봇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걸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이건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청소 로봇이라는 걸 부르는데 왜 이건 청소기라고 안 부르고 청소 로봇이라고 부를까? 네. 왜 뭐가 로봇일까? 그렇죠. 그래서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 로봇다움을 가지는 두 가지의 로봇다움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로봇다움, 다시 로봇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청소기는 그냥 기계죠. 막 vacuum만 하고 있는데 청소 로봇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면서 청소를 하는 기계. 네. 이렇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어떤 지능적인 요소고, 움직이면서라는 것이 로봇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청소라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청소 로봇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공 청소기라고 하지 않고 예, 청소 로봇이라고 네, 말을 로봇이라고 하고, 하는. 벽에 가서 부딪혀도 그렇죠. 지가 스스로 장애물이 있고 나면 돌아서서 그렇죠. 또 이렇게 청소하러 다니고. 로봇의 몸에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 기술을 이제 바치는 아까 두 가지라고 했는데 모빌리티, 움직임과 이제 지능적 요소라고 그랬는데 로봇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움직임을 나타내는 기계를 우리가 로봇 플랫폼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봇 자체를 이제 만드는 기술이죠. 두 번째는 이 로봇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 생명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지능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그 두 부분이 다 우리 인간 생활에 들어와서 친밀하게 쓰일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은 발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청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로봇의 두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기능을 최소화시킨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말하면 좋은 건 뭐예요? 움직임에 좋은 건 빠르고 힘센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집에 있는 로봇이 빠르고 힘세면 큰일 나요. 청소 로봇이 갑자기 총알처럼 달려갔다가 막 쾅쾅쾅 치고 벽 다 깨고 하면 큰일 나겠죠. 네. 그래서 이 청소 로봇이 그러면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지능 그러면 뭐가 똑똑하다는 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예. 자, 그게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얘는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기 뜻대로 하니까. 예.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해야지, 내가 자율성을 주지, 우리 학생들 보고 야, 너 자율적으로 공부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율적으로 내 뜻에 맞춰갖고 열심히 하라는 뜻이지 뭐 자율적으로 집에서 놀란 뜻이 아니죠. 우리가 로봇한테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뜻은 내 뜻을 헤아려서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로봇이 지 맘대로 하라고 하면 정말 지 맘대로 해요. 그래서 로봇한테 아까 말한 자율성을 주는 것과 로봇에 또 움직이기 힘을 주는 것과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힘이 센 놈들은 자율성을 안 줘요. 다 고정돼요. 왜냐하면 힘센 놈이 맘대로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똑똑한 놈들한테는 절대로 힘을 안 줘요. 말로만 떠들게 만들지 실제 액션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뭐 영화에서 보면요, 사람을 공격하는 로봇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사람과 그 로봇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화들 참 많이 등장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실제로 가능할까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새 이렇게 기계랑 채팅하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 채팅하는 거 있는데 처음엔 좀 이상하다 한 서너 마디 해보면 금방 알아요. 아, 이건 가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직은 이제 그런 지능하는 것들이 아직은 사람을 혼동시킬 정도는 발전 안 했지만 사실은 그런 인상을 자꾸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이 로봇이라는 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로봇이 항상 묘사되니까 프렌드로 묘사가 됩니다. 사람의 친구로 묘사가 되고 반면에 서양에서 나오는 할리우드 영화 보면 항상 인류를 파괴하는 파괴자로 나타나요. 공격적이고. 그래서 뭐 우리 아톰이라는 거 봐도 인간을 위해서 싸우지 인간을 공격 안 하거든요. 근데 뭐 터미네이터라든가 뭐 트랜스포머 보면 다 인간을 막 이렇게 지배하려고 그러는 로봇들이 이제 다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로봇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많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로봇에 갖고 있는 자율성, 스스로의 능력과 그것이 낼 수 있는 파워간에는 힘간에는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조절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어떤 분은 우려하기를 로봇하고 뭐 사랑에 빠지면 어떡하나 뭐 하지만 저도 별로 걱정 안 하는 게 내 주위에도 자동차랑 사랑에 빠진 애들 많아요. 매일 자동차 갈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건 어떤 그 감정을 이입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로봇하고 너무 친하다고 로봇하고 사랑에 빠졌다고는 그러지 마시고. 아니 최근에 나온 신기한 로봇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로봇을? 요즘은 이제 그 로봇이 이제 이런 그 연구소에서 사용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응용되길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언맨에서 나온 로봇이 그게 뭐 없는 로봇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웨어러블 로봇 혹은 엑소스켈리튼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제 착용을 하면 힘이 세지거나 아니면 노약자분들이 걷기 힘든 분들을 걷게 만드는 역할, 그다음에 재활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런 로봇들은 아마 그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로봇의 지금 발전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어디가 가장 빨리 응용될 것인가라고 예측할 때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될 때 이제 뭐 앞으로 20년, 30년 후가 되면 이제 뭐 고령화가 될 텐데 그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 가장 적절한 것이 로봇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뭐 이제 그 의료라든가 삶이 꼭 필요한 쪽에 로봇들이 지금 순서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언맨 같은 로봇을 차게 되면은 허참 선생님이랑 팔씨름해도 이길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한번 이겨보고 싶어서. 예를 들면 아까 그거 보세요. 아까 봤잖아요. 휴보 손. 그러니까요. 그거 딱 만약에 착용을 하게 되면은 참 그럼 신기해요. 누구도 못 당하지. 그렇죠. 휴보 부품으로 새로운 걸 개발하셨다고요? 이제 그 로봇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사람처럼 생긴 것도 한 로봇이지만 이제 제가 또 뭐 취미라고 그럴까요? 또 뭐 하는 것이 그 이제 로보틱 텔레스코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망원경 자체가 로봇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지구는 보면 계속 돕니다. 지금 돌고 지상에서 하늘을 보게 되면 하늘도 돌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인공위성 같은 경우 있을 경우에는 또 지구를 돌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망원경이 계속 그 물체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데 이제 거기 쓰이는 기술이 로봇 기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주 물체 감시, 다시 말해서 우주의 어떤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물체들을 어떻게 우리가 추적할 수 있을까 하는 장치들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것들이 휴브에 쓰이는 기술들이 그대로 전용된 것이죠. 교수님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로봇으로 제한해서 말한다면 로봇의 시대는 올 겁니다. 오고 아니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단지 그 시대가 오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그 시대가 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주변에 로봇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로봇은 더 이상 미래 로봇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다른 형태의 로봇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하는 로봇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로봇의 고유 기능이 자동차에 들어가서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여서 자동차 자체가 로봇으로 변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전 스스로 해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자동차 자체가 로봇 운전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를 들면 문지기 로봇이 있는 게 아니라 문 자체가 로봇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열쇠가 필요 없죠. 그냥 나 가면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남이면 안 열어주면 되잖아요. 로봇 문지기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로보틱 기능들이 많은 가전제품 우리가 쓰는 것 곳곳에 로봇 기능들이 다 내장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로봇이지만 우리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실제 로봇이지만 우리가 로봇을 인지를 못하죠. 로봇 기능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옛날에 우리가 미래 영화를 보면 50년 전 영화를 보면 미래 컴퓨터가 가정마다 있는데 보면 이런 컴퓨터 번쩍번쩍 불 나오면서 막 종이 막 쏟아내고 그다음에 그걸로 막 이상한 거 계산하고 있는데 요새 컴퓨터 갖고 계산하는 사람 없죠. 영화만 보지. 그래서 컴퓨터도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집에 컴퓨터 몇 개 있냐 그러면 노트북 컴퓨터 한두 개 있다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집에 컴퓨터가 50개도 넘거든요. 리모컨도 컴퓨터고 냉장고도 컴퓨터고 다 컴퓨터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진정한 로봇의 시대가 오면 우리가 마치 숨 쉬는 거와 마찬가지 로봇은 다 숨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우리 느끼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변 것들이 다 로봇이다. 예. 과학이라는 게 새삼 눈앞의 결과만 생각해서는 안 될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 로봇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연구했으니까 결과가 3년 만에 나오고 5년엔 돈을 벌어야지 연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관심이 뜨거워요. 뜨거운데 그래서 막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뜨거운 지원했다. 그다음에 3년 안 나오면 실망하고 5년이면 돌아서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심 갖고 오랜 세월 동안 지원하는 것이 뭐 순간적인 뜨거운 관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같은 것이 지금 보면 연구를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휴보가 걷는다. 이제 걷는다면 뛰는 거 아니냐. 뛰었으면 이제 날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걷는다는 게 저는 휴보를 걷는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걷는 흉내를 내는 거다. 단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게 안 쓰러지고 전진하면 우리 걷는다고 말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걷는다는 것보다는 사람은 계속 동적인 중심을 잡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밀어도 안 쓰러지고 울퉁불퉁해도 안 넘어지고 층계 있으면 자연히 층계로 올라가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걷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 휴보는 애로 말하면 돌 지나서 첫 걸음 떼서 아장아장 누가 다리만 걸으면 나가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의 걸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0배, 100배 혹은 1000배의 노력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걷는 걸 진짜로 걷는 진짜로 걷는 것. 또 뛰는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뛰는 것. 그다음에 일하는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까 벽을 뚫고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아직은 보면 갑갑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간혹 여러분들 로봇 TV 다큐에서 보면 막 잘하지만 로봇 이제 전시회 가서 보면 거기서 앞에 있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이 속이 터집니다. 이렇게 들고 있다가 뭐 이렇게 오는 듯 했다가 주든 말듯 아직은 로봇이 좀 갑갑하죠. 그래서 정말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서빙이 아니다 아직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빙을 받는 것 같은 서빙, 작업하는 것 같은 작업 그런 거는 아직은 굉장한 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기술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에게 로봇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로봇. 글쎄요. 아직은 로봇.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 가서 제가 느낀 것이 아직은 로봇을 우리가 너무 장난감으로밖에 안 봤구나. 우리가 진짜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모르는 것, 또 더 많이 공부할수록 더 공부할 것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 느끼는 로봇입니다. 로봇 불모지라고 불러도 될 만한 대한민국 땅에 교수님이 씨앗을 하나 이제 딱 뿌려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로봇이 나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셔가지고 우리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과학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참의 토크 엔조이 오늘 이 시간은 우리나라 로봇 강국으로 끌어올릴 카이스트의 오준호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전과 찬. 이게 어디나 다 적용이 되죠.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창의적으로, 네. 도전적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도전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나만의 것.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소통하는데 소통도 창의적으로 또 도전적으로. 그래서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